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는 조원진에 대하여입니다. 친박연대 막내 박근혜 후위 무사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의원은 탄핵 인용 후 2년 넘게 꾸준히 탄핵 무효 태극기 집회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에 그리 큰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아마도 조원진이란 이름을 새누리당 19대 대선 후보로 추대되었을 때 처음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아직도 조원진이 누구인지 잘 모르시는 보수파 국민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원진 의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많은 보수파 국민들은 그가 누구인지조차 모를지도 모른다는 것이 더 걱정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조원진 의원을 알게 될 많은 보수파 국민들에게 조원진이 누구인지, 그는 보수파 국민들이 지지할 만한 인물인지, 아니면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대로 믿지 못할 인물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은 2008년 친박연대의 막내로 정계에 진출합니다. 친박 공천 학살에 반발하여 서청원이 주축이 되어 급조된 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달서구 병에 출마하여 당당히 국회에 입성합니다. 그 친박연대에 김무성과 유승민도 있었다는 사실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 후 3선으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끝으로 자한당을 탈당 후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창당한 새누리당 19대 대선 후보로 나섭니다. 조원진 의원의 열정적 19대 대선 선거운동, 사실은 탄핵 진실 알리기 운동이었는데 그 운동에 동참하였던 많은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조원진의 진정한 애국심을 보았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대한애국당이 창당이 되었고 창당 후 2년여의 세월을 한결같이 매주 토요일 태극기 집회를 참석하여서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는 그런 조원진을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소문은 일단 잊으시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셔서 조원진이라는 사람을 직접 보고 느껴보시길 권합니다. 대한애국당은 지지하는데 조원진 때문에 집회에 참석을 안 한다는 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의 태극기 집회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장소와 방법은 달라도 애국심은 같을 테니까요. 조원진에 대한 친중 의혹을 제일 먼저 제기한 측은 변희재의 미디어워치였습니다. 대한애국당 창당 후 조원진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라 생각되는 변희재의 참으로 치졸한 음해 행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음해가 엉터리임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음해는 한마디면 할 수 있지만 음해에 대한 반박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조원진이 초기에는 탄핵 찬성파로 박근혜 대통령의 뒤통수치기에 앞장섰었는데 지금은 안면몰수하고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최순실 문제로 인하여 탄핵 혹은 하야의 앞장을 섰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당시 그 거짓 뉴스에 속지 않았다 자부할 수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아무튼 탄핵 사태 초기에 속아서 경솔하게 행동했었다 하더라도 진실을 알고 난 후 계속 탄핵 무효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배척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조원진이 대한애국당을 사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사당화하고 공천을 좌지우지했다거나 제왕적 대통령으로 자기 멋대로 다른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처리를 했다거나 등등. 조원진이 대한애국당을 사당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최고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여 일처리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찌해야 사당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을까요? 매번 일을 결정할 때 전 당원이 투표를 해야 할까요? 만일 대한애국당이 일처리를 이상하게 하여서 애국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면 대한애국당을 지지할 국민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육하 원칙에 따른 의혹 제기가 아니라면 그것은 그저 음해를 위한 선동질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 사이에서야 가장 믿음직스러운 조원진이지만 대다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는 것이 그가 차기 대선에서 가능성이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노무현이라는 정치 듣보잡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노사모라는 빠돌이들이 열정적 선거운동도 있었지만 그가 좌파 제1당 후보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노무현이 만일 정의당 후보였었다면 아무리 선거혁명이 어쩌고 저쩌고 했었어도 대통령은커녕 두 자리 숫자도 득표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김진태가 자한당에 남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노무현식 돌풍으로 자한당 대권 후보가 되면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듯한데 노사모들은 잘 조직된 운동권들이 주축을 이루었기에 조직적인 선거운동으로 당 내외 반대 세력들을 무력화시킬 능력이 있었지만 김진태를 지지하여 자한당에 입당한 이들은 아마추어들로 그저 한 표를 행사하거나 그나마 그 한 표도 반표나 반의 반표, 어쩌면 전혀 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조원진은 친박에 속했었기는 하나 지금 친박들이 협조를 받을 형편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대선은 기대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정치권 내 세력 없이 자력으로 대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정치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정치 환경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원진의 차기 대선 불가능의 가장 큰 이유는 그에게서 대권 욕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원진을 비난하는 이들은 조원진이 박근혜 파리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이루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19대 대통령 선거운동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그가 사심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조원진은 태극기 집회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탄핵 무효를 알려왔습니다. 그런 꾸준한 노력으로 지금은 태극기 집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태극기 집회가 여러 곳으로 갈려서 보수 우파 국민들 사이에 우파가 분열이 되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 그것이 결코 보수 우파가 분열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진짜 보수와 사이비 보수가 갈라선 것이며 그것은 보수 우파 정당이 바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서 보수우파 국민들이 진정한 태극기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수우파 내에서 탄핵을 찬성한 자들이 정계 퇴출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 탄핵 7적이나 탄핵 15적 등을 발표하고 있는데 단지 정치적 선전으로 그치면 안 되고 궁극적으로는 자한당 내외 탄핵 주도 세력들 모두를 매장시켜버려야 합니다. 자한당 내 탄핵 세력들을 축출에 성공한다면 자한당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한애국당과 합당을 추진, 보수 통합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이비 보수, 입보수들도 점차로 정리하고 진정한 애국심으로 뭉쳐진 보수들로 가득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자한당 내 탄핵 세력 축출이 불가능하다면 대한애국당을 보수 우파 제1당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자한당과 피 터지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20여 년 전 싸워보지도 못하고 민주파리 김영삼에게 보수 우파 정당을 빼앗겼던 것을 지금이라도 싸워서 되찾아와야 합니다. 훌륭한 보수 우파 후보가 나오면 기꺼이 돕겠다고 말하는 것은 참 좋은 자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꾸 입 밖에 내는 것은 그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자신의 잠재 능력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마음으로든 언제든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한애국당의 대표임을 인식하고 정당 대표로서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처럼 기대하지도 않고 그래서 준비도 없었던 얼떨결에 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준 막대한 피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조원진이 대한애국당을 만들었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하지만 대한애국당이 조원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그 입으로 아무리 멋진 말로 자신이 왜 자한당을 탈당하고 나와서 태극기 애국 국민들 곁에 선 이유를 설명하더라도 조원진을 미워하는 이들이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조원진 의원은 정규제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은 모두 가짜라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대응이 경우에 따라서 아주 큰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반대 여론을 넘어서 보수 우파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지는 그가 넘어야 할 산이며 그의 몫입니다.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멀리서 지켜본 조원진은 보수 우파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 생각합니다. 조원진 대표는 자신이 반대 세력을 떨치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기꺼이 그의 뒤를 따를 많은 애국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원진에 대하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